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현재 고용 수준이 완전 고용과 멀어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 동결은 기본이고 국채 최소 8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증거 MBS 최소 400억 달러 채권 매입을 계속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강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올 때까지 2% 찍을 때까지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측면이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주된 포인트는 백신에 대한 측면이겠죠. 그래서 백신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빠르게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에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우수한 재정 건전성과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 통화정책 유연성의 신용도에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의 투기 부분, LH 사건 이런 게 좀 많이 맞물려지면서 좀 더 강도 높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실정인데요. 반대로 보게 되면 국민의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신용도를 좀 지키려고 하는 속내도 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대출 속에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의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 전망치가 수정이 돼서 낙관적 전해와 유가의 상승 압력을 좀 줬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으로는 원유 재고 집계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 주었다라는 게 이번 배럴당 63달러에 마감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는데 일을 하면서도 한쪽 귀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만 잠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백신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일자리 정책에도 실업자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인프라 대비에 어느 정도 좀 분담을 하면서 키워보겠다. 즉 SOC 부분을 육성시켜서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중위층 소득을 좀 많이 늘리게끔 시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새로웠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중위소득에 있는 세율 분포도에 상당히 부담률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좀 내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료비 교육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겠다라는 측면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료비 부분은 제약사한테는 독이 되겠죠. 그만큼 약값 인하 정책이나 또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화, 무상교육, 조기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교육 방식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55개 기업이 400억 불 이익을 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세피 부분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의 타당성으로 인한 법인세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언급과 그 다음으로 이제 부시 때도 상위 1%의 40만 불 이상의 소득자 39.6%의 세금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약간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너희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이득도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분담을 하겠다. 언제까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에 대한 부자 증세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코인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위층을 늘리고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건 중위소득자를 늘린 건 중위의 세금을 좀 부담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좀 여유율이 나오니까 투자 부분에 조금 더 유동적이겠죠. 그리고 1%에 계신 분들은 이게 40만 불입니다. 한국 돈을 대략 5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조세 회피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편으로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태우던지 없애는 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뭐 인수를 하든지 파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기업의 등치를 키우는데 쓰던지, 아니면 주주가치 환원으로 쓰던지, 아니면 자산이나 원자재를 미리 선구매용으로 가던지, 셋 중에 하나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새 뭐 반도체가 금값보다 더 비싸다, 막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완성체를 만드는 전자제품에 있는 회사들이나 뭐 기타 회사들, 뭐 중간재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부품에 대한 뭐 조달에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재기를 할 확률이 높겠죠. 미리 먼저 성구매 부분에 높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이적으로 요새 아마 지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금성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부분에 매수를 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사이버 범죄 부분에 대한 강화와, 그리고 핵 관련된 내용과 팬데믹, 총기, 인권, 인종차별, 뭐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에 대한 대립은 싸우고 싶지 않는다. 좋게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JP모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빗썸이 신규 암호화폐 보호 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테더가 5억 개 신규 발행,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해서 오히려 시장이 방어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 바네크 ETF 승인 여부가 6월달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SEC 쪽에서 연기를 시켰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게리 갠슬러가 실질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좀 지나야지만 검토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마 연기 쪽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독일의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허가 법안이 7월 1일 발효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포인트는 독일의 스페셜 펀드가, 이쪽의 매니저가 운영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져 있으며 7월 1일 발효가 되고, 그 자금은 470조 원 자금이 유입되는 길의 통로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7월 1일 이후 1%만 들어와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자금이 개인 자금이 아닌다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로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독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토크나 주식 단속에 있을 것이다. 라이센스를 받고 하느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기도 했죠, 미리. 그래서 바이낸스가 주식에 대해서 상장은 힘듭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과에 대한 연동성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저스트 NFT 펀드 피카소 작품의 컬렉션을 출시해서 사진을 봤는데 괜찮아요. 이쁩니다. 네, 이뻐요. 그리고 그레스케일 신탁의 알트코인 보유량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트를 안 사고 알트만 샀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직도 알트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알트를 좀 더 많이 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이 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구리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조만간에 이런 팬데믹 현상이 끝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약간 좀 약세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1차원적인 측면으로 좀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보다는 구리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빗썸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행 투자자 보호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더 그냥 나쁘게 해석을 하면 그 전에 장난을 좀 더 치기 위해서 굳이 안 했고 이게 조만간에 5월달이 가까워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장난치지 않고 이제 모든 보고 시스템이 은행권에 이제 다 보고가 되고 FIU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난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은성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왜 거래소가 승인 절차에 있어서 아직도 단 한 곡도 되어져 있지 않았던 배경 또한 숨은 의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에어드롭도 나뉘어 줘야 되고 그리고 기타 문제점도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등록 절차를 좀 미뤄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기존에 다 준비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건 없고 그냥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지나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잡힐 것 같고 내년부터는 장난은 거의 못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자체에서는. 그리고 NFL 슈퍼스타 톰 브래드 카드가 168만 달러 라이트코인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FT 시장 키우는 일본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발간이 나왔다는 소식과 리플의 SEC 소송 마무리 후 상장 희망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SEC 허가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거 IPO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기타 회장의 생각은 그거죠. 지금 미국장 좋아. 모든 장이 주식시장이 좋은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상장시키고 싶은데 이게 문제네. 지금 소송권이 문제네.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돌려서 빵형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빵형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왔던 행실을 보게 되면 주가는 방어를 이때까지 못했고 야후에서 CEO로 있었을 때도 주가가 박살이 났고 그 전에 있었던 회사도 주가가 박살이 났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오래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합의를 유리하게 도출을 해내냐 그리고 XRP를 들고 있는 유저들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까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냐 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합의 보면 빨리 합의 봐라 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청년들 주식과 비트코인 열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결혼하는 공식에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고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신문제에 가까워진 세습자 자본주의가 심화가 됐다. 또 부자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들려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주식과 비트코인 하는 건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5,000 비트코인 이체라고 해서 임명의 조서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JP모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나은 세 가지 이유를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JP모건이 얻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더리움 작업의 절차에 착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근데 JP모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뢰도가 상당히 없어요. 왜 그러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17년도 9월 18일 비트코인 사기라는 JP모건 급락 후 41억 원 냈다 담았다. 어, 되게 웃기죠. 예.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뛰어난 유동성, 복원력, 리스크 전이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의존도, 비트코인보다 빠른 블록체인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 대비보다 파급력이 있는 건 BTC 마켓에서 나오는 파급력이 큽니다. 여기서 코리니 분들이 꽤 많이 요새 늘어났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에 있는 사이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BTC 마켓이 어떻게 생겼냐? 과거에 이제 국가마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정화폐로에 대한 그런 구매 절차에 규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자리까지 왔고 마켓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BTC 마켓이 없어지기 전 때까지는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기술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퇴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술 개발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실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우 투자적인 관점과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내 때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주식으로 표현하면 순환 출자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지분 구도와 최근에 보게 되면 랩핑 시장도 많이 뜨기도 했죠. 네. 랩핑으로 멈칫 불리는 디파이 이용 방법은 이라고 해가지고 랩핑으로 많이 키워놨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핑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코인을 마치 포장지로 씌워서 안으로 불러오는 작업인데요. 즉 자신의 있는 그 코인에 계속 머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코인들이 뭐 WBTC도 많이 나왔고 REMBTC도 한때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순수한 알트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올라왔다, 지금의 시총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비트코인이 좀 믹싱돼서 올라갔던 코인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 옛날에는 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연동성 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불과했는데 멀티체인이 나오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약간 부족분은 또 연합을 맺고 그런 형태로 또 체인 간에 대한 그런 또 연동성도 또 자리 잡히게 되고 그래서 약간의 부족했던 게 기술이 계속 진보가 되면서 그런 부족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총을 같이 끄집어 올려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죽이기식에 대한 그런 연설과 발언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그렇진 않죠. 그런 배경도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시간 제한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 한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또 보여져 있는 게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약간 좀 이 사람도 매운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모였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화력이 부족합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적게 내니 이런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개소리가 자꾸 나온 건 여러분들의 단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 개소리가 나오잖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 있는 돈의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하려고 하잖아요. 세금 더 많이 붙이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투자적 수단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니까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겁니까? 참여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 사이클에 있었을 때 덕지덕지된 쓸모없는 규제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와도 이거 뭐 거의 뭐 적폐로 몰아가고 이 반은 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매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앞으로 나중에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주식시장에서도 보셨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저번 시간의 영상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어떤 분이 야 자유시장에 있어서 무조건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근데 돈을 잃어서 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세금, 합리적인 규제 부분에 있어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방치를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사기를 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금은 걷겠다자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시로 경마장에 어떠한 말했다가 스트레이트제 해놓고 이미 1등은 정해져 있는 형태로 주작을 해놓고 이미 베팅은 이미 시작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주식에도 그런 투기와 그런 사기판이 존재하는데도 잘 못 잡아내는 그런 한국 거래소인데 왜 코인한테만 이렇게 막대하게 되게 치밀하고 되게 1도 어떻게 보면 고려해 주지 않는 그런 발상이 전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봅니다. 제발 이런 주장을 않게 어떻게 보면 같은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발 안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몰라서 안 꺼내는 게 아닙니다. 아셨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1억 유로 2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내용과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2030 세대들의 절규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은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하게 돼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는 넘사가 나를 억누른다. 그래서 연애하기도 좀 힘들고 결혼하기도 좀 힘든 세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를 하게 되면 결혼도 같이 포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 같다. 이 고통은 나에 대해서 끝낸다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했던 열심히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로요. 저도 30대인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현 기득권 세력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막는 거다. 유리천장에서 말이다. 조선모사에 당하지 말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 도박한 같은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은 누구이며 LH 사건 절대 조사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 사태와 비슷한 겁니다. 사기는 해도 되지만 세금은 걷고 싶어. 근데 도박장도 룰하고 정책은 다 있어. 근데 세금은 가져가. 근데 거기서 장난치면 참고로 거기서 장난치면 바로 철컹철컹 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그런 투기적 심리에서 자극하게 판때기를 조성한 건 누구인지 대묻고 싶다. 젊은 사람이 불을 거머쥐는 건 극도로 두려워한다. 내 집을 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면 보수해야 된다는 논문이 있다. 사실이다.
독일의 나치 시절 선동장관 파울 게베스가 한 말이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보자. 최근 LH 사태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와 증오를 했다. 이제 정보를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땅 투기로 돈 버는 대상이 죽일 놈이 됐다. 이제부터 땅 투기를 못하게 된다. 땅 투기를 하면 세금 때리고 규제를 때린다. 그럼 점점 국가가 개입해 임대주택을 만들고 국유화를 시킨다. 마치 토지공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마오쩌둥 집권항고와 비슷한 형태이지 않겠냐. 지금의 현 집권당의 이번 정권을 끝낸다라는 모양새가 아니다. 아주 길고 긴 프로젝트인 것 같다. 서서히 국유화되고 국가화시키며 좌편한 세력을 주입시킨다. 부를 양극화시킨다. 아시다시피 부는 극소수로 몰리고 다수는 가난한 자들이다. 파울 겔베스가 또 한 말이 있다.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에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할 수 있다. 또 하나 웃긴 점은 2004세대가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에 굉장히 현 집권당에서 싫어한다. 가장 웃긴 점은 내 퇴직금을 나라에서 허가해주고 증권사에 가입시켜서 남들이 굴린다라는 점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너무 싫어요. 내 퇴직금을 왜 못 꺼내게끔 했다라는 게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미래 일정 소득분을 노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에서 월급 빼서 국민연금 운영사업부에서 굴린다. 지들은 굴리면서 우리는 굴리지 말라. 너희는 그냥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미 성지고에서 디지털화 명목과 선진개발로 인해 디지털 커런시를 엄청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 앞으로 앞날이 걱정된다. 이 정치적인 색도 좀 들어가져 있는데 저는 이분의 글을 읽어드렸을 뿐이지 정치적인 색은 없어요. 그냥 합리적인 비판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환치기로 산 아파트 적발 시 물어야 할 벌금이라고 했죠. 여기서 봐보세요. 3년 전 암호화폐 인지하고도 손 놓았다가 멍 때리다가 중국인들한테 차익거래도 해줘. 부동산은 자국민 못사게 처맞고 외국인들은 자금 출처 불문명에도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해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있어서 이 돈으로 버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별로 외국인 부분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돈의 출처 부분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기 과열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외국인 대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번외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거저죠? 예. 거의 거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취등록세를 15% 이상 때려놨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종특인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내국인을 못 사게끔 해놨는데 외국인은 쉽게 부동산을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목에 살 수 있다? 근데 젊은 특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 투자 CD를 모아서 투자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렇죠. 그런 부분과 도지 로빈후드 지갑 오픈 관련 현황 조만간에 이쪽에 도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에 사용하기 가장 최적의 코인이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도지를 사용하며 엄청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로빈후드 도지 커뮤니티의 압박뿐만 아니라 마크 큐반 같은 이들의 압박까지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기추가 있어서 최근에 도지 가격이 또 요정치고 있는 배경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넥슨이 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하루 이틀 정도 됐던 소식인데 요 내용을 또 갖고 와봤습니다. 넥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빗 여기 코빗이 있죠.
근데 실제 이거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비트 스탬프가 있어요. 비트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좀 보셔야 되죠. 자, 미국에 있는 쪽에 이제 대부분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컨트롤 CV 하겠죠. 나머지 국가들도 대충 컨트롤 CV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 돈 없어요. 우리 현재 모아놨던 돈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좀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을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게 되면 돈이 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돌려놔야 돼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좀 매입을 하지 않았나. 이 돈을 왜 조금이라도 더 썼던 배경 중에 하나는 현금을 그때 동안 넥슨이 대부분 어떤 회사를 자꾸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 틀어졌습니다. 근데 현금만 계속 들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금을 좀 가져갔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계속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역대 대부분 그 코인을 연관성이 있었던 주식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부양을 좀 하기 위한 배경적 차원도 좀 깔아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이 다음 달 1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주 펀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한국에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살 수 없고 펀드나 ETF 없어서 관련 투자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일단 회사 핀테크주를 좀 펀드로 해서 사겠다.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오케이 해줬어. 실체가 없다며. ETF 생겼어. ETP도 있고 그리고 저기 유럽 동네는 벌써 분위기가 달라. 중국은 CBDC 거의 하고 있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보좌검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직을 위해 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에는 이직은 못하고 사표 처리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블게이트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거래소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 조만간에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움직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나도 K뱅크처럼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꿀 빨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꿀 빨고 싶어. 너무 부러워 해가지고 지방은행들이 너도 나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고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도 지방은행들과 손잡고 중소형 거래소들이 약간 컨택을 해서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하는데 몇 군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기사 내용이 K뱅크 업비트 제휴 9개월 만에 수신액 5배, 지방은행 유동성 확보에 기대가 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설명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량을 실패를 했네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누출이 많은 종목이라고 했죠.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테슬라 보이고 엔비디아, 채굴 부분, 페이팔, 핀테크, 스퀘어, 펜테크,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코인부유 등등 많이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회사들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눈에 다 들어와요. 여기서 점수제가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고 직관적 투자를 해보셔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회사만 공부를 해서 연관성 있게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들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얼만큼 매우 많이 올랐죠. 즉 핀테크의 변화에 대한 추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적응했던 회사들은 더 많은 성장을 보일 것이고, 특히나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말도 안 되고 올랐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넥슨의 생각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주가 부양에 있는 추이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더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누출이 많은 종목을 적절하게 좀 보면서 또 코인과 또 연결적 구도를 좀 보면서 보게 되면 또 답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뭐 다르게 뭐 간접적인 투자 쪽으로 보셔도 좋겠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